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통계학은 왜 항상 확률과 같이 배우나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요? 뭘 알기 위해서? 표본의 값으로부터 어떤 범위? 오차 범위. 오차 범위. 어느 정도 그 근처, 우리가 항상 아는 거는 실제 값이 아니고 그 근처 값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근처 값으로부터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의 오차 범위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률을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학 수강생 60명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나왔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도수분모표. 여러분들 표 못 그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그릴 수 있죠? 몸무게 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부르죠, 퍼센테이지. 나중에 우리가 확률에서 배우겠지만 확률은 퍼센테이지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말을 어렵게 하니까 확률이라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퍼센트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60명 중에 3명이 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은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몸무게가 55에서 61 확률이라는 말 대신에 61%는 얼마입니까? 라고 불러봅시다. 확률이라는 말보다 확률이라고 말하면 워낙 어려워하니까. 그럼 55에서 61 사람들은 몇 퍼센트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죠. 몇 퍼센트예요? 30%예요. 다른 말로 확률로 얘기하면 60명 중에 18명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죠. 나중에 확률은 다시 배우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몸무게를 알려주고 몇 퍼센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추정 추론에서 앞으로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퍼센테이지를 주어줘요. 몇 퍼센트냐면 95%를 주어집니다. 확률화해 주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확률적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65%, 90%, 여기서 봅시다. 우리 5% 좀 떼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쪽 끝에만 빼면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90%죠. 이거 다 더하면. 자,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90%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몸무게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5kg에서 70kg 사이입니다. 여기 45kg에서 70kg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오차 범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 있었죠? 여기 오차 범위. 이 오차 범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를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은 전체적으로 리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에서는 엠피리컬 룰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경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계학에서 뭐 평균도 배우고 뭐 표준 편차라는 말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차 범위, 확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즉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우리가 그 오차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로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우리가 표준 편차의 개념도 나중에 배울 텐데 표준 편차가 중요한 하나의 그 도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하나의 표준 편차에 전체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68%가 들어가 있대요. 거의 70%가 들어가 있대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조사를 했냐면 92표준 편차, 두 표준 편차의 값에는 95.44%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는 99.73%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통계에서는 확률값을 준다 그랬어요. 이 정도 확률 범위 안에서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평균이 56.949, 표준 편차가 7.47kg인 몸무게예요. 지금 몸무게에서 얘기를 해주면 오차 범위가 요 두 개, 표준 편차에 들어가 있는 오차 범위를 계산하면 요 정도 오차 범위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70%, 95.44%, 99.73% 이렇게 써 있는데요. 통계학에서는 어떤 확률을 많이 쓰느냐? 95% 확률을 많이 씁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95% 쓰라.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때는 야, 70% 쓸까? 뭐 99% 쓸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요. 무조건 몇 퍼센트 쓰면 돼요? 95%. 그래서 2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2인데 실제로 95.44니까 95%보다 조금 많아요? 안 많아요? 조금 많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통계학에서는 2보다 약간 적은 1.96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2가 아니고 시그마, 2시그마가 아니고 1.96 시그마라는 말을 써요. 왜냐? 요거를 빼야 돼서. 요만큼 빼야. 근데 실제로는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의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우리는 통계학은 모집단의 값을 구하는 건데 표본을 통해서 구하는 거다. 근데 표본을 통해서 뭐라고요? 범위, 오차 범위, 그 값이 들어가 있을 구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때 확률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정하는데 이 확률은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95%니까 거기서 얘만큼을 뺍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빠져요. 그래서 2가 아니고 1.96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표준 편차 사이에서. 자, 그래서 요 값에서 만약에 평균으로부터,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득표율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 오차 범위가 될까? 아까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5% 막 틀렸죠? 그때 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설검정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만약에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용량이 320g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용량이 320g이에요. 무조건 그 용량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320g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에 막 연락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 보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검증을 해줘야 되죠. 진짜 파는지 안 파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몰래 가서 한 50개, 100개 샘플을 고릅니다. 왜냐면 거기서 파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다 그랬죠. 모집단은 뭐예요? 그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파인트 모든 용량을 다 재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골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샘플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 표본을 골라내서 100개를 가지고 골라서 쟀어요. 뭐예요? 샘플을 갖고 잰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표본 100개를 갖고 했더니 259g이 나왔어요. 자, 259g은 320g보다 적네요. 야, 적네!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너 샘플이니까 그렇잖아. 아까 전에 봤죠? 우리가 보니까 샘플 조사할 때마다 값이 다 변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도 변한 거는 실제로 320g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샘플을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진짜 320g인데 내가 샘플을 잘못 뽑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320g보다 적은 건가요? 이제 막 싸우죠, 서로. 맞다, 틀리네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해놓은 겁니다. 자, 통계학자들이 확률로 이 값이 320g이 맞을 확률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부터. 통계적으로요. 그래서 서로 니네 이제 싸우지 마. 내가 결정을 내려줄게. 의사결정을. 진짜 320g 판다. 아니다. 그람 수가 적다. 내가 결정을 내려줄게. 해서 통계학으로 막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해서 보시면 원래 320g이 팔려야 되는데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도대체 뭐가 크냐 작으냐 라고 할 때 아까 전에 오차 범위라는 걸 구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오차 범위를 이렇게 잽니다. 여기를.
요 기준을 재죠.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을 넘어가면 이 기준보다 이쪽에 있으면 값이 이쪽에 있으면 320g보다 320g이 맞다.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를 부르고요. 이거보다 벗어나면 320g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값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320g보다 적게 파는 거예요? 320g 파는 거예요? 320g보다 적게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거를 조사해서 발표해서 하는 게 통계학의 과정입니다. 자, 통계학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샘플 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샘플 가지고 뭐를 유추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과정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식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들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숫자로 막 계산해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원인이 이런 걸 계산하라 그러니까 다 포기했죠. 요즘은 이거를 SPSS가 다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툴 갖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값이 나오면 이 값이 맞다 틀리다 이걸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거예요.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